옛 창원과 마산, 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 탄생이 11년째입니다. 통합창원시의 역사를 숫자로 살펴봅니다. 창원시가 내년 1월 특례시로 새 출발합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과 시민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지정된 창원 고가 산단이 세계 최고 수준 산단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문화 1번지를 꿈꾸는 마산 해양신도시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창원시의 랜드마크 중 한 곳인 진해해양공원의 솔라타워인데요. 이곳에서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부산항신안과 거가대교, 또 진해만 앞바다까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한 경치를 담은 이곳에서 오늘 창원시 특집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옛 창원과 마산, 진해가 하나로 합쳐져 탄생한 통합창원시는 지난 11년간 많은 역사를 남겨왔는데요. 물론 통합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도 있었지만 소통으로 이겨냈고 내년이면 창원 특례시로서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게 됩니다. 먼저 통합창원시가 그동안 쌓아올린 역사를 숫자로 살펴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2010년 7월 창원, 마산, 진해 세 도시가 합쳐져 인구 110만 명의 하나의 도시, 통합 창원시가 탄생합니다. 서울보다 넓은 면적을 가진 창원시는 4천억 예산대에서 1조 원 시대를 열었고 지역 내 총 생산은 대전과 광주광역시를 능가했습니다. 324km의 긴 해안을 강점으로 항만물류, 해양 관광산업은 성장 엔진을 갖췄습니다. 점유율 70%를 차지하고도 지명이 아닌 부산항 제-신항으로 불린 서름은 제-신항 명칭을 진해신항으로 확정하며 떨쳐냈습니다. 2040년 21선석 규모 25,000 TEU급 초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신항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2013년 개장한 해양솔라타워, 국내에상 최장거리 창원 집트랙, 바다위를 걷는 저도 연륙교, 16년 만에 재개장한 광암 해수욕장은 해양 관광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 분야도 한 획을 그었습니다. 재료연구소는 1976년 설립 이후 44년 만에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했습니다. 수소산업도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 신형 수소 전기버스 개통식에 참석할 만큼 힘이 실렸습니다. 2040년 수소 차량 52,500대 보급, 연료 전지 발전 활성화 목표도 순조롭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2017년 허위 분양료 사태 이후 창원을 악성 미분양 지역에 빠뜨렸던 창원 월영주택 사업은 15년 만인 올해 마무리돼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60년 동안 주둔한 육군 39사단이 떠난 자리에는 6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개점을 남겨뒀습니다. 3년간의 찬반 논쟁은 2019년 공론화를 통해 끝이 났습니다. 1979년 10월 유신 독재 체제에 맞선 부마 민주항쟁은 40년간의 기다림 끝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1919년 첫 정부 주관 기념식은 당시 한거의 함성이 울린 경남대 운동장에서 가슴 벅차게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8년 10월 작별을 고한 36년 경남 야구의 성지 창원 마산 야구장은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찾아왔습니다. 22,000여 명이 어디서나 경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메이저리그식 구장에서 야구도시의 명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12주년을 맞은 창원시는 내년 1월 창원 특례시로 출범합니다. 경기 침체, 부동산 가격 상승, 인구 유입 등 과제도 남았지만 100년 대계를 그리는 창원시의 역사는 이를 넘어서려는 희망으로 오늘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경남 최대 도시인 창원시가 내년 1월 창원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출범에 앞서 그 위상에 맞는 인사와 재정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한데요. 성공적인 특례시 정착을 위해서 행정과 시민이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 법에 근거해 창원과 수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들이 내년부터 특례시가 됩니다. 하지만 바뀐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 권한이나 범위가 담겨 있지 않은 상황. 창원시는 반년도 남지 않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위상에 맞는 권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관문이 남아있지만 창원 특례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에게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례 사무를 발굴하는 전담 부서인 창원 특례시 출범 준비단도 신설됐습니다. 준비단은 정부로부터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과 새로운 지역 맞춤형 도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행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시급 행정 권한과 복지급여 역차별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작은 소리를 크게 들어가지고 저희 시의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권한 확보, 재정 확보, 이제 시민의 도움이 되는 그런 복지 혜택에 저희 시민협의회가 앞장서고서 합니다.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창원 특례시. 무늬만 승격이 아닌 피부에 와닿는 권한 확보를 위해 창원시의 사활을 건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 산다는 미래 제조업을 살릴 핵심인데요. 특히 창원시는 지난 2019년 정부 스마트 선도산단에 선정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그린 산다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굴착기 부품을 만드는 창원의 한 기업. 커다란 화면에 목표 실적과 함께 현재 공장 생산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일일이 수기로 적어야 했던 작업 일지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한쪽에서는 로봇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거운 중장비 부품을 손쉽게 다루면서 가공부터 조립까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합니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어우러져 성과를 내는 스마트 제조 공정입니다. 도입 2년 차인 이 기업은 생산률이 이전보다 10% 오른 반면 불량률은 15%나 떨어졌습니다. 전체 공장을 다 확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스마트 공장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 공장 부분에 플러스해서 환경적인 요소들을 좀 더 추가를 해서 그 다가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부의 스마트 제조 혁신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단으로 바꿔서 제조 혁신 거점을 만드는 겁니다. 지난 2019년 2월 지정돼 올해로 3년 차인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전국에서도 그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달 정부와 경상남도가 350억 원을 투자한 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센터가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스마트 그린 산단 1호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앞으로 이 센터는 스마트 공장의 이른바 모델하우스 역할을 합니다. 노후화된 설비가 똑똑해지면 재생에너지까지 더해 친환경 산단으로 거듭나는 것이 스마트 그린 산단의 목표입니다. 내년 말쯤 창원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화 수소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언한 창원시에서 수소의 이른바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공장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또는 새로운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그린 사업이고요. 창원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수소 관련된 일들도 당연히 에너지 측면에서 화석연료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목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도시와 연결된 인공섬에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면 굉장히 이색적일 것 같죠. 바로 마산 해양신도시 이야기인데요. 창원시는 이곳에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각종 문화시설을 유치해서 경남의 문화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의 의미와 과제를 김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의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창원시가 2005년부터 사업비 3,400억 원을 들여 만든 인공섬입니다. 전체 면적만 6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90개를 이어붙인 거대한 크기입니다. 2019년 기반시설 공차를 마쳤고 지난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민간복합개발 시행자를 공모해 공공성과 수익성,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섬 전체 면적의 32%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개발하고 나머지 68%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민간 자본 유치구역에는 호텔과 국제회의시설 등을 추진하고 공공구역에는 미술관과 도서관 등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문화와 산업을 융합해 이곳을 세계적인 스마트 감성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시는 이곳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해 100만 시민의 바람을 이루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창원은 그동안 특례시임에도 내세울 만한 문화시설이 없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경남의 문화 1번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구역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유치해가지고 문화의 공간을 흡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민간기업 유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5차 공모가 진행 중이지만 마땅한 기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심사평가에 대한 의혹으로 법정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도심 지역민과의 갈등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지역 상인들이 지역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개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감성 스마트 도시를 꿈꾸며 창원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마산해양 신도시. 눈앞의 난관을 극복하고 경남의 문화 1번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헬로티비 경남 창원시 특집 뉴스, 오늘 솔라타워에 마련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만큼 이곳에 딱 어울리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소개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딱딱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곳에서 만나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분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 그렇죠. 네. 오늘도 역시나 운동화 신고 나와주셨네요. 네, 매일 신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운동화 시장님이란 그 애칭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시장님께서도 이 장소는 워낙 익숙한 장소다 보니까 오늘 마음 한결 더 편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장소는 이제 솔라타워라고 하는데요. 태양광 패널을 외벽에 다 붙여서 네. 저희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이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조달하는 그런 건물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거의 한 300도 이상의 바다와 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저 건너 보이는 저 큰 육지처럼 보이는 그것은 사실은 거제도입니다. 거제도고요. 그가 대교가 지금 한눈에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거제도의 부속섬인데 제법 큰 섬인데 칠천도라는 섬입니다. 저 섬은 임진왜란 당시 원균 장군이 패배했던 조선 수군이 대패했던 곳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보면은 통영으로 가는 입구인데요. 통영으로 가면은 저 입구를 지나가면은 한산도 앞바다가 나옵니다. 통영 앞바다죠. 네.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서 유인을 해가고 갑니다. 어디서부터 유인해 가는가 하면은
저기 안골포에서 네. 저기는 또 이수신 장군이 대성을 거뒀던 데거든요. 그렇게 해가고 이 바다가 저기 이제 거제, 통영, 고성 그리고 우리 창원의 324km 해안선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자랑합니다, 시장님께서 자랑. 네,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상황이 좀 나아지면 많은 시민분들이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특례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예. 출범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범 준비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시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특례시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정확한 그 방향 설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중심을 잡고 해주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많은 특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좀 올 것이라 보고요. 우리 시민들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 출범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많은 특례를 가져와서 네.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창원 특례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런 의지 있으신 말씀을 들으니까 좀 든든합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산 해양신도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지만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아서 시민들의 애를 좀 태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4차 공모에 비해서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 하면은 우리 시민들은 공공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사업자는 또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공공성과 수익성 속에서 아주 절묘한 조화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거기서 어렵지만 좋은 절묘한 균형점을 네. 찾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곳에서 이제 공모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네. 이번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민간 사업자들은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이 땅의 일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정말 좋은 시설들을 해야 되고 그 시설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랜드마크도 돼야 되고 맞습니다. 또 세계적인 명수도 돼야 되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 어떤 수익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만족하는 사업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쉽다면 벌써 다 됐겠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3분의 2는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네.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더 많이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에 현대미술관, 창원관이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에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마산 해양신도시에 거는 이 시민들의 기대, 애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 마산 해양신도시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해서 무려 25만여 명의 시민들께서 직접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물론 동참을 했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네, 25만이라고 하면 창원 시민 4명 중에 1명이 서명에 동참을 한 셈이죠. 예. 이 서명물을 시장님께서 직접 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을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쪽에 크게 일을 하고 계시는 네. 위원님들께서 같이 가주셨는데요. 25만 명 이렇게 서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열망들을 모아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우리 창원 시민들의 이런 열망 많이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왜 미술관이냐, 네. 그것도 국립현대미술관이냐, 세계 유명한 민간 미술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들을 유치해도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비용이 저희들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을 짓게 되면은 수천억의 비용을 국비로 좋은 미술관을 지어주시게 되고 그 운영도 나라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포인트가 돼 핵심 시설이 됩니다. 흔히 뭐 앵커 시설이라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문화분권도 되고 문화향유권도 되고 균형발전도 되고 이런 것도 노리지만 이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마산 지역 전체의
도시 재생의 중심 지구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마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마산을 문화와 관광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는 핵심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애초에 중앙정부에서는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게 왜 필요하냐. 뭐 그럼 이런 이번에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까? 예, 이번에는 뭐 지난 몇 년간 하도 요청을 하니까 네. 이게 필요한갑다. 그래서 최근에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게 대두를 했습니다. 네, 네. 뭐 전국의 수십 개 도시에서 그걸 유치해서 미술관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어디에도 못 주고 서울에 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의 이런 문제, 요구, 요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에도 국립 어떤 문화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부가 이제는 인정을 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원 시민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고 또 마산 원도심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창원시 하면 바로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시나요? 예, 수소죠. 맞습니다. 창원시가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한 이후에 창원시가 이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최대란 수식어는 모조리 다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수소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적으로 우리가 수소는 이게 이제 화학물질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지구상에 그냥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죠. 네. 가장 많은 물질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 이제 에너지로 쓰려면은 그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든 걸 저장하고 운반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네. 이제 수소의 전주기라 그러는데 특히 창원은 이제 이 수소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 요 두 개에 더 중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데에는 우리 창원의 기계 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존에 있던 산업이 역할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우리가 창원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 이제 수소 실증 단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기체 상태의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게 지금 창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그만큼 창원이 수소 산업이 뭐 외국 기업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수소를 만드는 데서부터 활용하는 모든 것까지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우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게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그걸 위해서 이거 우리가 산업적으로 충분히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수소 트램, 네. 수소 열차 이런 걸 만들죠. 그럴 정도로 돼 있고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는 수소 모빌리티 연구본부가 우리 창원에 만들어졌고요. 그럴 정도로 수소와 관련된 여러 연구소, 기업, 우리 지역 기업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창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소 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수소산업이 창원시의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우는지 정확히 잘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원시에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합해보면 사실은 시정 목표인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사람 중심 창원을 위해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티비 경남 창원시 특집 뉴스 창원시장과의 대담이었습니다.
네, 창원시 특집으로 마련한 헬로티비 경남뉴스 어떠셨습니까? 성장과 발전을 위한 창원시의 미래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헬로티비 경남뉴스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